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61명 발생했습니다.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한 거죠. 자, 정부가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연장하기로 하면서 단계 격상에는 여전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 62일 만인 어제 1차 접종자가 30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요새 600명대, 700명대, 800명대 가깝게 이렇게 가는 모습이잖아요. 이제는 몇 주 전만 해도 300명대가 뭐 기본 베이스라인이다 했는데 지금은 600명대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상황이요. 예, 우리가 이번 4차 유행은 그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1차, 2차, 3차 때는 갑자기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거를 생각하면 지금은 늘긴 느는데 계속 느는 것 같지도 않고 맞아요. 줄어들지도 않고 이제 예. 이러고 있는 거죠. 어쨌든 다행한 일입니다. 폭발적으로 늘었을 때 우리가 이미 3차 유행에 걸쳐서 어떤 상황이 생긴지 봤지 않았습니까? 예. 다행한 일이긴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지금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백신 지금 300만 명 넘어가면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백신을 많이 맞췄죠. 네. 예,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 많이 맞췄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발생이 좀 줄은 거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특히 그런 취약시설에는 매주 혹은 뭐 2주 단위로 계속 검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제적으로 검사 결과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예방이 됐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날씨 덕을 보고 있는 거죠. 아, 왜요? 예,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는 날씨가 차가운 경우에 생존도 잘하고 사람 몸에서도 면역이 그만큼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그만큼 날씨 더워지면 추울 때보다는 훨씬 더 불리합니다. 여름 감기는 뭐 개도 안 앓는다는 그런 예, 말이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호흡기 바이러스는 겨울철 병이거든요. 네. 그래서 날씨가 이제 계속 따뜻해지니까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쇄를 하는 게 있어서 그렇지만 예. 그러나 지금 최근에 이렇게 한 몇 달 동안 우리가 봤던 숫자는 수만 명입니다. 예. 사실은. 예. 1년 동안 지금 1년 지나서 봤던 숫자가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계속된다고 하는 것은 다행일지는 모르겠으나 숫자를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를 우리가 지금 환자를 발생시키고 있어서 예. 뭔가 조치를 계속 해 나가는 지금 같은 상황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이 거의 30%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저희가 파악해야 되는지 궁금한 게 역학조사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건지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가 많이 나타나면 또 얼마큼 더 확진이 더 빨리 퍼질까도 걱정이 되고요. 그게 제일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교적 상대적으로 정부가 좀 여유가 있을 때에 이 부분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30%를 해결하려면은 현장에서 뛰고 있는 즉 시군구 보건소에 있는 이 방역 인력들이 여유가 생겨야 되는데 예. 지금은 이 특히 예방 접종 때문에 굉장히 인력들이 그쪽으로 다 가 있는 듯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그냥 예방접종자는 그 전에 우리 독감 맞을 때는 와서 맞으면 되는데 이거는 연락을 하고 시간을 정하고 하루에 몇 명 뭐 이런 것들을 등등을 다 해야 되고 또 수급이 또 시원찮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걱정이고요.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이거 30% 계속 놔두면 언젠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지금 질병청에서는 소위 중앙 차원에서의 역조간 교육을 한 400명을 좀 시키고 있어요. 2년 네. 코스로. 이제 교육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공부 잘할 수 없듯이 예. 이것도 2년을 받아야 되면 받고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역학조사 인력으로 배치된 사람이 전국을 다 합쳐서 한 3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예. 결국은 나머지 분들은 뭐 타이프 쳐주고 뭐 하고 이제 보조 인력들인데 결국 300명이 지금 이 30%를 해결하기 위해서 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곤란하겠다. 조치를 특히 지자체별로는 뭔가 좀 조치를 취하는데 제일 좋은 게 지금 실업률도 높으니까 임시직을 대량 고용을 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 간호사 쪽 인력들은 댁에서 쉬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 자의로 타의로. 그래서 그분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환자의 차트를 볼 줄 알고 보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잘 돼 있으니까 예. 그분들 좀 중심으로 각 지역별로 좀 모집을 해서 이런 역학조사에 좀 투입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지금 잠깐 일을 안 하고 계신 간호사분들이 지원을 한다면 그 교육이 빨리 이루어져서 빨리 현장으로 투입될 수 있는 조건입니까? 우리가 역학조사관의 교육 기간 아까 2년이라고 네네.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정상적인 그런 코스이고요. 예. 그 외에 다른 보조적인 인력들을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갑자기 역학조사관을 명찰을 붙인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지금 300명의 그 인원들이 자기가 안 해도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환자 등록을 하고 뭐 서류 정리를 하고 등등 이런 것들을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조금 더 전문 지식이 있으니까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보조 인력으로서 임시직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 이제 질병청에 있으면 교육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착착 나온다면 예. 바로 배치가 되겠죠. 아, 그렇군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다음 주부터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3주 더 연장을 하기로 했는데 현 수준의 거리두기 상황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특별 방역 관리 이것만으로 지금 수준의 확진자를 좀 줄여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동안 늘 해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 수준의 환자를 보게 될 겁니다. 예. 그러나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그만큼 좀 좋아지는 그런 예. 기대는 가지겠지만 그래서 정부도 참 답답할 겁니다. 올릴 수도 없고 내리자니 겁이 나고 그런데 이미 다 겪었잖아요. 우리 5인 이상 집합금지 다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이미 다 안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어떤 계기가 있지 않으면 참 관리하기는 힘들 거고 그래서 제가 이 30%만이라도 좀 줄여 나가자. 그러면 숨어 있는 감염자들이 자 오늘 600여 명 나왔습니다. 그럼 30%면 거의 200명입니다. 그 200명은 어디서 감염된지를 모르니까 최소한 한 200명 정도의 숨어 있는 감염자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200명이 한 명한테만 감염시켰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번지는 거죠. 이거를 정리해 나가지 않으면 뭐 거리두기를 올린다 하더라도 이미 저변에 깔려 있는 숨어 있는 감염자들을 어찌할 수는 없을 거다. 그런 우려가 있죠. 예. 그리고 다가오는 5월에 또 사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런 어떤 모임이 있을 만한 상황들이 또 있어서 이때는 좀 어떤 점을 더 주의하면 좋겠습니까? 개인들은 결국 만남을 자제 혹은 또 만나더라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만나야 되겠습니까? 네. 그 얼마 전에 뭐 차 안에서 이제 마스크 벗고 있다가 감염된 그런 예도 우리가 봤지만 그러니까 만나더라도 가급적 마스크를 쓸 수 있을 때 마스크를 쓰시고 환기가 되는 데서 늘 환기를 하시고 이렇게 가면 저는 좀 만남이 있더라도 괜찮다고 보고요. 공공 부분에서는 작년에 우리가 경험했지만 이제 결국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소비 진작을 위해서 또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쿠폰을 낼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그걸 할 때 좋습니다. 그러니까 돈 쓰게 하는 건 좋은데 사람을 만나지 않고 돈 쓰게 할 수 있게 또 모이지 않고 돈 쓰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각자 자기 지역에 맞게 응용해서 좀 만드시면 될 거고 거꾸로 그런 소비 진작책이 혹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계기가 되고 해서 그것이 또 감염으로 이어지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환기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더워지면 특히 시내버스 타고 다니면 에어컨 틀면 문 당연히 닫는데 문 열면 눈치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왜 문을 열어 이렇게 말할 텐데 문 열어도 어떻게 여는 방법을 같이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네, 저는 오래 타는 장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버스 안에서는 환기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는데요. 또 어떤 버스들은 아예 창문이 없는 버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천정을 좀 연다든지 하는 그런 것. 또 뭐 정류장에서 잠시지만 좀 오랫동안 문을 열어놓고 좀 환기를 하는 노력을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결국 지금 지하철, 대중교통수단 등등에서 집단 감염의 어떤 그 계기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마도 철저히 마스크를 쓰고 말씀들을 적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스크와 어떤 말씀을 적게 하는 거, 그다음에 또 요즘은 안 하지만 또 혹시 뭐 차 안에서 취식하는 걸 절대 금지하는 거 이런 걸로 갈 수밖에 없다 봅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대중교통에서 전화 잠깐 하는 것도 굉장히 눈치 보여서 아예 빨리 끊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도 가끔 요즘은 이제 좀 전철을 좀 타는 편인데 네네. 처음에는 겁이 나서 그냥 운전하고 다니다가 요즘은 전철도 타고 버스 타는데 두 분이서 좀 큰 소리에 자꾸 얘기하며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도 예. 좀 약간 얄미워 보일 때가 그쵸. 있습니다. 예. 그 최근에 말씀하신 게 요양시설 같은 데에선 접종이 빨리 이루어져서 추가의 그 중증이나 그런 감염이 좀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전 보니까 요양시설에서 18명이 확진이 됐어요. 근데 여기 보면 신속 항원 키트를 이용해서 자가 검사를 하는 중에 확진자를 발견했다고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 PCR 검사도 주기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요양시설에선 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래서 저도 좀 놀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좀 확인을 해봤더니 네네. 이제 각 지역마다 이 PCR 검사, 정부에서 권하는 정식 검사를 하는 주기가 있습니다. 예. 그 주기를 어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자체적으로 신속항원 진단 검사를 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예. 또 추가로 한 번 더 하면 지금같이 이제 발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고요. 아마 그 와중에서 아마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발견이 된 것 같으니까 예. 뭐 관리를 열심히 잘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네요. 그런데 보니까 확진자 중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한 분도 계셨고요. 그러면 1차 접종을 했는데 왜 확진이 됐을까를 따져보면 1차만 해서 그런가 아니면 그 아직 항체가 성성이 안 될 시기인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다 옳은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항체가 형성되기 전에,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주라는 기간이 되기 전에 뭐 감염이 되면 그냥 오롯이 그냥 감염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항체가 안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 그리고 뭐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맞아도 항체가 안 생겼다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독감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독감 백신을 분명히 맞았는데 독감 걸립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100% 믿을 수는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검토는 돼야 되겠지만 둘 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네. 되겠죠. 그렇군요. 예. 그 코로나19 백신을 또 맞으면 좀 혜택이 좀 정부에서 주는 것 같아요. 자가격리 기간도 면제해 준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다렸던 부분이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부모님 계실 때 유리로 막아놓고 밖에서 안에서만 전화로 대화하고 말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대면 그 면회가 되나 보죠? 그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서 이제 우리가 예. 살펴봐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하고 만날 때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쭉 도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백신이 많이 들어가면 이제 뭐 수백만 지금 300만에서 더 이상 들어가면 그런 지침을 이제 확고하게 만들어서 내야 되고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서 이제 교감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본인이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가서 아버지, 어머니를, 부모님을 이렇게 껴안아 드리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 왜냐하면 백신을 맞은 사람이 나는 내 병에 잘 안 걸리거나 혹은 심한 병이 안 생깁니다. 예. 그러나 마침 내가 바이러스를 내 목에 갖고 있을 때 갔을 때에 더군다나 이제 또 앉다 보면 마스크도 벗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부모님한테 옮겨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자꾸 자료가 축적되고 또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라는 공감을 얻었을 때에 그러면 백신 맞은 사람이 요양원에 가서 요양원에서도 백신을 맞은 어르신을 만날 때가 있고 네네. 안 맞은 어르신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방침이 다 달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좀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따져서 방침을 정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어제부터 약국과 온라인에서 자가검사 키트 판매가 되기 시작했는데 네. 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설명 좀 드디어 해주세요.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일단은 간단합니다. 혼자 살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저는 직접 보진 않았지만 이제 그와 같은 검사 키트는 들어가 보면은 뭐 이렇게 이제 통이 있을 거고 네. 면봉이 있거든요. 예. 면봉을 끄집어내서 코 안에 넣는데 이 전문가가 되시 깊이 안 넣어도 된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넣어야 되는지 헷갈릴 것 같아요. 1.5cm라고 합니다. 1.5cm 손가락으로 코팔대 정도의 깊이 아니에요? 그렇죠. 손마디 하나 정도가 이제 들어가니까 1.5cm 정도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 10번 정도 이렇게 충분히 예. 돌리는 거죠. 안에서 예. 코 안 벽을 이제 돌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대쪽에 가서 또 한 10번을 돌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준비되어 있는 액체에다가 이제 넣고 이제 흔들어서 코에 묻은 분비물을 거기다 약체에다 다 이제 녹이게 되겠죠. 네. 녹이고 이제 이렇게 집어넣어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 과정인데 하기는 이제 어렵지 않은데요. 이것이 뭐 당연히 정확도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예. 뒤에서 해야 되는 걸 앞에서 하죠. 그러게요. 그리고 이것은 PCR 검사가 아니라 바이러스 안에 들어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성분을 항체를 만들어서 잡아서 이제 색깔로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상당히 부정확하다고 볼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정말 궁금하거나 또 호기심 많은 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100% 믿으면 절대로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양성이 나오다 양성이 아닐 수가 있고 음성이 나오다 음성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감안을 하고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사용 전에 코를 풀면 안 된다고 하던데 이거는 앞서 말씀하신 분비물을 가지고 좀 판단해야 돼서 그런 겁니까? 왜 네, 그런 그렇습니다. 겁니까? 이제 분비물에 바이러스가 있으면 그 분비물에 있는데 분비물을 깨끗하게 치우고 하면은 바이러스의 양이 적어지겠죠. 예. 예. 네. 그러면 그만큼 정확도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또 자가검사 키트와 관련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제한적으로 100인 이상 기숙형 학교 그리고 학교 운동부에 한해서 도입을 시범으로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교육부에서는 신속 분자 진단 방식의 PCR 검사에 좀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쓴다고 했을 때 둘 중에 어느 쪽이 좀 더 효용성이 있을까요? 그거는 편의성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금방까지 얘기했던 신속 검사 키트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속 PCR 키트는 장비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속 깊이까지 찔러주는 그런 과정도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신속 항원 키트도 속 깊게까지 찔러주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다른 부분이 있고 비용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쉽게 얻은 것이 더 낫다 우열을 가리기는 힘듭니다. 다만 신속 항원 진단 키트보다는 신속 PCR 검사 키트가 좀 더 정확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역시 PCR을 한다는 것과 그냥 단백질만 본다는 것은 그만큼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정부가 지금의 백신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계획했던 물량이 들어왔고 계획했던 대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4월 말 300만 명 달성을 했고 11월 달까지는 충분히 70% 달성할 수 있다. 좀 더 당길 수도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보였잖아요. 확약을 이렇게 했는데 그 속도가 그럼 점점 더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나 보죠? 그렇죠. 좀 아까 뭐 독일에서 하루에 100만 명 달성했다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100만 명 접종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네. 문제는 물량입니다. 예. 지금 6월 말까지 1,200만 명 접종 완료하겠다고 지금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200만 명분이 지금 창고에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속도보다는 저는 물량 확보가 우선이다. 네. 물량 확보만 되면 우리나라의 의료 인프라로서는 속도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새 그 음식점 예약했다가 안 오는 사람들을 노쇼라고 하잖아요. 백신도 접종 예약했다가 안 오면 백신이 개봉한 다음에 몇 시간 안에 맞아야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예비 명단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맞춘다고 하는데 그 예비 명단은 어떻게 저도 그럼 신청할 수 있나 그거 궁금한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질병청이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원래는 그 해당 의료기관에 예비 등록되어 있는 분들한테 연락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병원이 6시에 문 닫는데 5시 50분인데 2명분이 남았어요. 네. 근데 그분들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맞을 수 있는 사람을 맞을 수 있게 예,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이제 물론 그랬을 때에 뭐 소위 말하는 좀 새치기가 있지 않을까 아는 사람들이 뭐 맞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건 있는데 그래도 버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이것도 있습니다. 이건 용어를 모르겠는데 정은경 청장이 국내에서 백신 접종 이후에 돌파 감염 사례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돌파 감염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예, 이제 돌파가 영어로는 페니트레이션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네.
백신을 맞으면 내 몸이 이 면역성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이제 면역성으로 맞고 있는 건데 그 면역을 돌파하는 겁니다. 내 몸에 뚫고 들어오는 것이죠. 아, 예, 예. 백신을 충분히 맞아서 2번 맞는 백신은 2번을 다 맞고 2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완벽한 면역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돌파 당해버린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변이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항체가 충분히 형성이 안 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하는 예. 거기 때문에 돌파 감염은 비단 이 코로나19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많이 맞는 수두라든지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드물게 관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특별한 현상은 아니나 각오는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바이오엔테크에서 0세부터 12세까지 어린이용 백신 9월쯤에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서 또 관심을 모았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이제 화이자가 사실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백신 명가답게 굉장히 앞서 나가는 거죠. 네. 우리가 결국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청소년들입니다. 근데 12세, 15세는 이미 이제 거의 승인 난 상태이고요. 그 밑에 부분도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승인 준비를 한다, 연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앞서가는 것이고 그 자료가 있어야 아이들한테 놓을 수 있는 것이고요. 아이들은 이제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백신이 그냥 어른들한테 놓는 거하고 조금 다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싶어서 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이게 워낙 빨리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순차적으로 가는 거지. 원래 제대로 나오면은 전 연령층에 다 한 다음에 이 백신은 어디에서 어느 연령층에서 맞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굉장히 잘 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8살 미만에 지금 거의 백신이 없는데 화이자밖에 없긴 하지만 그것이 점점 더 늘어난다면은 그야말로 11월 달에 우리가 집단 면역 3,600만 명 가는 것은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